안녕하세요. 한마음여학 상하탑반 신현섭입니다. 이번에는요 2019년 2회 고졸검정고시의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지수 문제는 매 해마다 보면 매 시험마다 거의 한 문제씩은 계속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규칙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문제도 풀고 이런 기본적인 지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수 법칙 문제 그동안 나온 건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거는 지금 조금 단순하게 이제 지수 법칙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식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푸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수 법칙 그리고 또 문제가 다르게 변형되어서 나올 때를 대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규칙은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수 법칙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근데 일단 그 전에 문제를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가면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2의 제곱이 있고 거기다 나눠줄 거예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간단한 문제가 이런 형태입니다. 보면은 2의 제곱에다가 내가 2의 세제곱을 또 곱하면 2의 몇 제곱이 될까요? 이런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면서도 또 쉬운 형태거든요. 이거는 그냥 지수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이제 푸실 수 있는 분이 이 문제를 보시면 약간 좀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느껴지는 게 일단은 여기서 나눗셈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지수가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걸 보시면 당황을 하시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거를 이해를 해보고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수 법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서 넘어가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을 한번 공부를 해 볼 건데요. 지수라는 게 먼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수란 무엇인가? 지수. 지수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숫자를 계속 이렇게 연이어서 곱해야 되는 일들이 생겼었어요. 뭘 계산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숫자를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곱하는 계산을 하다 보니까 뭔가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줄이 길어지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줄여서 쓸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엇을 고안을 하게 된 거냐면 인류는 지수라는 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일 때는 규칙을 정합니다. 어떤 규칙을 정하냐면 2가 4개가 연이어서 곱해져 있다. 그러면 4개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자. 곱해져 있을 때 4개라고 하는 그 개수의 정보를 요 숫자의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자. 이렇게 규칙을 고안을 하게 되는 거죠. 요때 요 자리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를 지수라고 부르죠.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요 숫자,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가를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여기니까요. 예를 들어서 3의 4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4개가 곱해져 있는데 누가? 3이 4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2의 4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는 2가 앞에서 보듯이 2가 4개가 곱해져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복 또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숫자의 이 자리의 이름은 우리가 이렇게 불러줍니다. 미수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알고 가셔야지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수 법칙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수 법칙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법칙, 그러니까는 공식처럼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이해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뭐 공식이랄 게 없는 굉장히 간단한 것들입니다. 그냥 당연한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 지수 법칙, 가장 간단한 형태의 지수 법칙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수 법칙 1번.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코로나 문자가 와서.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의 세제곱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2가 3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그리고 또 다른 상황 하나 더. 이제 뭐냐면 2의 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2가 2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서 이제 둘을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면 이렇게 둘이 있는데 이 둘을 한번 곱해 보는 겁니다. 2의 세제곱에다가 2의 제곱을 이렇게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풀어서 쓰게 되면은 2의 앞에 있는 게 2의 세제곱이니까 2가 이미 3개가 곱해져 있는 거고 거기다가 2의 제곱 2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추가로 더 곱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가 2번 곱해져 있는 걸 추가로 곱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전체 2는 몇 개가 곱해진 게 되나요? 이놈은 2가 전체 5개가 이렇게 곱해져 있다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그렇게 쓰고 나서 다시 이거를 처음과 끝 결과만 보니까 이렇게 돼 버렸어요. 2의 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은 2의 5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죠. 중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죠. 이가 기존에 3개 곱해져 있었는데 2개를 더 곱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얻어냈는데 이거를 처음과 끝만 쓰면 이렇게 돼요. 이제 이 과정을 보시고 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게 됩니다. 왜? 2가 기존에 2개가 있고 거기다가 3개를 추가로 곱했으니까 2개 더하기 3개 이렇게 돼서 결과는 5개가 되는구나 라는 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냐면 이런 식이 바로 이거를 이제 요 과정 없이 바로 이렇게 공식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지수 법칙 1번에 해당을 합니다. 첫 번째 지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규칙을 다시 보면 A에 n승이 이렇게 있고요. n제곱이 이렇게 있고 A에 m제곱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A, n 더하기 m 이렇게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이런 경우죠. 3에 4제곱이 있고 거기다가 3의 제곱을 곱하게 되면 굳이 이거를 공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죠. 3이 기존에 4개가 있고 거기다 2개를 추가로 더 곱했으니까 3이 4개에다가 2개가 더 더해 개수가 4개에서 2개가 더해져서 3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수 법칙은 바로 뭐냐면 밑수가 이렇게 같은 경우일 때 곱하기가 되어 있다면 지수끼리는 서로 더해준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지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이런 이제 지수 문제를 가장 쉬운 지수 문제도 쉽게 푸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아셔야 되는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자, 아까처럼 나눗셈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처럼 이런 경우가 있어요. 2에 4제곱을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2가 4번이 전체 곱해져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2에 제곱이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2가 죄송합니다. 2에 세제곱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건 2가 3번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죠. 이번에는 곱할 게 아니고 이 둘을 곱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나눠 볼 겁니다. 어떻게 나눌 거냐면 2의 4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바로 답을 딱 결론을 공식을 뭐 해서 답을 딱 내기 전에 먼저 한번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요거는 2의 4제곱이니까 2가 이렇게 4개가 연이어서 곱해져 있을 거고요. 여기에 무엇을 할 거냐면 나눌 겁니다. 누구를요? 2를 3번 곱한 것을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이만큼으로 이걸 나눠주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모든 나눗셈들은 분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3을 하면은 3분의 4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는 것처럼 요 나눗셈이 나눌 이 숫자들은 분모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모로 집어넣게 되면 2 곱하기 2가 3번 곱해진 게 분모로 들어가고 2가 4번 곱해져 있는 게 이렇게 분자로 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요거를 약분이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남는 건 누구만 남나요? 네, 이렇게 결론이 2만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그래서 여기서 2만 이렇게 남게 되죠. 여기 보면은. 근데 여기서 2가 이렇게 2만 남게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럼 지수가 없다. 지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없는 경우일 땐 0이냐?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뭐냐면 이 지수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여기가 0이 아니라 1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요. 그래서 3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지수 자리에 1이 있는데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우리가 실제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 처음과 끝만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면 2의 4제곱을 2의 세제곱으로 나눠주면은 2의 1제곱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곱셈인 경우일 때는 요 연산이 여기 계산이 곱셈인 경우일 때는 지수의 개수만큼을 더해주게 되지만 여기가 나눗셈이 되면은 이 뒤에 부분은 어디로 가냐면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개수만큼을 이렇게 깎아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나눗셈이면 이 뒤에 있는 지수는 여기에 더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가 나눗셈이면 이 지수들은 앞에 지수에서 뺄셈이 돼서 결과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지수 법칙 중에 중요한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A에 m제곱이 있고 이거를 A의 n제곱으로 나눈다 라고 하면은 결과는 A의 m 빼기 n제곱이 된다 이겁니다. 왜? 여기가 나눗셈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디로?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요거의 개수만큼 분모에 있는 이 A의 개수만큼 이 분자에 있는 A의 개수를 약분으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눗셈을 할 땐 지수를 이렇게 뺄셈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 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요. 이제 2의 4제곱이 이렇게 있고 여기서 2의 제곱으로 나누어줬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걸 아까처럼 다 풀어서 해도 되지만 지수법칙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나눗셈일 땐 지수를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뺀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4 빼기 2 해서 2의 제곱이 됩니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아시면 좋다기보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이 지수들은요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어요. 이 지수 법칙에서 여기 이 지수 자리의 숫자들은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둘 다 실수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기 숫자가 음수여도 상관이 없어요. 뭐 소수여도 상관이 없고요. 심지어 분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알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또 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추가로 알면 좋은 지수 법칙을 또 하나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뭐냐면 앞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또 아시면 좋습니다. 2의 제곱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앞에서 이제 바로 위에 배웠던 지수 법칙이 뭐였죠? 밑수가 같은 경우일 때 밑수가 같고 이렇게 지수가 중간에 연산이 나눗셈일 때는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를 뺄셈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의 제곱. 자, 다시요. 적용을 하면 앞에 지수에서 뒤에 지수만큼을 뺄셈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2 빼기 3이니까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 이렇게 돼요. 지수 법칙을 처음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써놓고서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보기에 이게 있으면 이제 그 답을 체크를 하시겠지요. 근데 이거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굉장히 어색하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거지? 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제곱이 뭘 뜻하는지 그거는 요걸 풀어보시면 사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지수법칙으로 저는 이렇게 계산을 한 거를 지금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계산을 한 거고요. 이번에는 실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거 보면은 2가 2개 곱해져 있는 걸 나누겠다라는 뜻이죠. 뭘로요? 2가 3번 곱해져 있는 걸로요. 그러면 나눗셈 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갑니까? 분모로 가죠. 그러니까는 이만큼은 분모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는 분자에가 있죠. 그래서 서로 약분이 돼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1이고요. 그래서 결과는 뭐가 되냐면 2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지금 뭐로 한 거죠? 계산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우리 지수법칙으로 얻은 결과와 계산을 했을 때 얻은 결과는 서로 같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승은 결국 뭐가 되냐면 2분의 1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결국 뜻이 뭐냐? 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1이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 1이 붙어 있으면 이 숫자를 어떻게 해주냐면 뒤집어 주는 거예요. 역수를 취한다고 합니다. 이걸요. 역수. 그래서 모든 숫자에는요. 모든 숫자는 마이너스 1제곱이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그 밑수를 뭘 하는 거냐면 역수를 취하는 거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더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3분의 1이 있는데 이거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 숫자를 역수를 취하는 것이다. 뒤집어라. 이렇게. 만약에 4가 있는데 이거에 마이너스 1제곱이다 그러면 요 숫자를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4는 1분의 4고 요거를 역수를 취하면 4분의 1이 되죠. 그래서 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A의 마이너스 1제곱이 뜻하는 거. 이제 세 번째, 이번 시간에 알려드리는 세 번째 지수 법칙은 이겁니다.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취하기. 라는 거. 요거를 아시면, 앞에 있는 아까 19번 문제를 이제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수법칙. 그래서 첫 번째 지수법칙이 뭐였죠? 오늘 배운 첫 번째 지수법칙은 뭐냐면 이겁니다.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을 하면 지수끼리는 서로 더해준다. 언제? 여기가 곱하기일 때. 그 다음 지수법칙 두 번째는 뭐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하면 지수끼리는 서로 빼준다 이거죠. 이제 여기가 이렇게 나눌 셈일 때요. 자, 그 다음에 배운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A라는 숫자가 있고 그거에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무엇을 하라는 뜻이죠? 요거는 역수를 취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있고 마이너스 1제곱을 하면 마찬가지 이 숫자를 뒤집으라 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A 이렇게. 이거는 숫자로 보면은 조금 더 확 와닿는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냐? 이 숫자를 역수 취한 것. 그래서 2분의 1. 만약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 숫자를 역수를 취한 것이니까 2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아시면 아마 매해 나오는 지수법칙 문제를 다 이렇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19번 문제는 실제로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이건요. 첫 번째 풀이 1번 2의 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있는데 지수법칙을 이용을 하면요 이렇게 된다 그랬죠. 나눗셈을 하면은 지수끼리는 서로 뺄셈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 2 2의 2제곱에서 뺄셈을 하는 겁니다. 누굴요? 뺄셈을 할 건데 요 숫자를 뺄셈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2에서 빼준다 이 뜻인 거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냐면 말로 제가 뺄셈 할 겁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뺄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계산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 뺄셈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뺄셈이 있으니까 뺄셈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이렇게 갖다가 그냥 바로 쓰셔서 이상한 결과를 만드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건요.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이 1이라고 하는 숫자에 1 앞에 붙어 있어서 이 숫자의 특징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제가 방금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숫자에서 2에서 말로 해볼게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뺄 거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진짜 2에서 이렇게 뺀다 이 뜻인 거예요. 2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빼기가 이미 있으니까 2 빼기 1 이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요거를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의 곱하기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2 플러스 1 해서 요 결과가 2의 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답은 뭔가요? 8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지수법칙을 이용하면 이렇게 쉽게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면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나, 그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식을 내가 깜빡하거나 나눗셈 공식은 모른다 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그 얘기를 다시 드려볼게요. 보겠습니다. 2의 제곱 이렇게 돼요. 나누기. 근데 이걸 아는 거예요. 이제 마이너스 1이다.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마이너스 1이 뜻하는 게 역수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요. 2의 제곱 나누기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의 역수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는구나.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나눗셈 뒤에 있는 거는 어떤 숫자의 나눗셈을 항상 곱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곱셈으로 바꾸면 요 뒤에 있는 숫자는 역수를 취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4 곱하기 나누기 2입니다 라고 하는 건 이걸 곱하기로 바꿔주면 이 뒤에 게 이렇게 역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결과는 똑같죠. 이거는 언제 유용하냐면 나눗셈으로 분수를 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예를 들어서 4 나누기 2분의 1입니다 라고 하면은 이게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거든요. 되게 이상해요 이거. 근데 이거를 이제 곱셈으로 바꾸면 우리가 눈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곱셈으로 바꿔줘요. 이걸 대신 뒤에 있는 걸 뭘 해주는 거예요? 역수를 취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8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2의 제곱이 있는데 나눗셈 뒤에 분수 오니까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주시는 거냐면 나눗셈을 곱셈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리고서 요 2분의 1을 역수를 취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2가 되죠. 그러고서 계산을 해주면 2가 2개 있는 거에다가 2를 하나 더 곱했으니까 2가 3번 곱해진 게 되고, 그래서 결과는 8이라는 나눗셈에 대한 지수법칙을 몰라도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8번 이렇게 돼요. 2018년 17년 계속 이런 형태 문제는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이 3가지 정도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문제를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수법칙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